자, 다음 그림은요, 복숭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복숭아 이제 월동기를 지나서 4월 달에 꽃이 피고 5월 달에 적과하고, 그 다음 7월 달에 조생종, 8월 달에 중생종, 9월 달에 이제 만생종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복숭아가 달려있는 시기라 복숭아 나무가 본인 진작 겨울을 나고 이듬해 꽃을 피워야 할 나무는 양분 축적을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수확을 하고 난 후에 양분 축적을 하죠. 그래서 그 양분을 저장 양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껏 나무가 복숭아를 생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확을 안겨줘서 돈을 벌게 해주잖아요. 근데 복숭아를 따고 나선 여러분 밭에 안 간다는 겁니다. 너무 야속하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가보니까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 나무가 양분을 만드는 기관은 잎입니다. 잎이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7월 달에 따면 10월 달까지 안 가보고 8월 달에 가보면 11월 달까지 안 가보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무가 목이 마른지 잎은 건강한지 무슨 뭐 병에 치유는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수확 후에도 복숭아가 달려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듬해 여러분들 꽃이 필 때 잎이 있나요? 잎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양분으로 이듬해 꽃을 피우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농사는 내년 농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잎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나무가 가물면 물 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뭐 응애가 꼈다든지 이러면요, 약 주셔야 돼요. 야, 무슨 뭐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면 잎이 떨어질 건데 약을 주냐? 주셔야 됩니다. 잎이 튼튼해야 나무는 건강한 것과 같은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월, 10월, 보통 10월 25일 전후면 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강이죠, 그죠? 네. 그 전에 잎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진짜 복숭아 농사를 잘 짓는 제1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숭아 일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복숭아가 크는 비대하는 3단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 꽃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성냥개비 만할 때 그때 이제 복숭아가 커서 그다음 씨가 생기고 이제 복숭아가 색이 두르고 당이 두르면서 급격히 커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처음에 성냥개비 만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 만할 때 이때는 잘 워낙 작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다가 이때 남의 복숭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아요, 우리 복숭아가. 그러니까 뭐 영양제를 주네, 뭐를 주네 하는데 사실은 복숭아는 요기 때에서 1기 때 다 커집니다. 세포 분열 때. 요때 만들어진 세포의 개수가 3기 때 부풀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때 세포 분열을 굉장히 잘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장 양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에 만들어진 저장 양분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잎이 전개되기 전까지 나무를 키우고 과일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속하게도 수확 후에는 나가지 않죠, 밭에. 포도 따야 되고 감 따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듬해 좋은 복숭아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복숭아 밭에 가보세요. 내 복숭아가 아픈지 잎은 건강한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복숭아가 아니고 이제 포도의 이제 양분 흐름도를 그려놓은 건데 복숭아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개화가 하고 이제 신초가 나올 때는 양분은 밖으로 나가죠. 신초를 키워서 그 신초에서 잎이 달리고 그 잎을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초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가 되면 일부 양분이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모든 자식을 위해서 키워요. 복숭아로 치면 복숭아가 달린 상태에서 얘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모든 양분을, 자 여기 보세요, 다 복숭아에 키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복숭아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꽃을 피울 양분을 나무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숭아를 수확하고 나서는 밭에 안 가봅니다. 자, 잎이 건강해야 저장 양분을 만들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봐요. 그러니까 잎이 떨어졌는지 뭐 나무가 넘어갔는지 멧돼지가 다 땅을 파헤쳤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반드시 수확 후에도 땅이 얼고 낙엽이 다 떨어질 때까지라도 매일 가보셔서 내 나무가 아픈지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꽃을 좋게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꽃이 좋으면 그렇죠. 과일이 좋고 과일이 좋으면 과일이 크고 달고 그러면 높은 값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확을 해서 좋은 값을 받으시려면 지금 밭에 나가 보셔서 저장 양분이 차곡차곡 쌓이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분은 복숭아를 막 당도를 올리고 키운다고 거름을 잔뜩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복숭아는 지면에서부터 먼저 크지 않습니다. 위쪽에서부터 크는 거예요. 자, 복숭아는 태양이 완성하는 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잘 주고요. 도장지 제거해줘서 나무가 햇빛이 잘 들게끔 해야 좋은 복숭아가 생산이 되는 것이지 뭐 소똥, 뭐 닭똥 뭐 이런 거 많이 주셔갖고 좋은 복숭아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아닌 이제 경남 경북인가요? 경산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에서 뭐 네로라 하는 이런 분이 농사 짓는 밭을 제가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정지 관리입니다. 바로 뭐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바로 심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녹비작물들을 좀 심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배수대책입니다.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참 밭이 됐든 모든 곳에 물 빠짐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유공관을 묻어가지고요. 그래서 배수대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묘목을 심으면 거기다 젓가락 꽂아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6m, 뭐 7m 이렇게 심어도 중간에 하나 더 꽂으셔요. 거기다가, 그죠? 내가 좀 커서 자라내겠다. 간벌하겠다. 잘라내려 하는 나무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잘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으실 때 6m, 7m 넓게 심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계방제. 자, 모든 병원균은요, 가지에서 월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뿌리에서도 월동을 했었을 테고, 아니면 미라에서도 월동을 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월동을 해봤을 텐데, 얘가 자손 번식에 유리한 곳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가지에서 월동을 하는 겁니다. 자, 가지에서 월동을 하는데,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무성해지면 그 가지에 약이 도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꽃이 피기 전, 잎이 전개되기 전에 직접적으로 가지에 약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동계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석회보로덱, 그 다음에 황 처리를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 그 천공병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분도 몇 년 동안 동계방제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동계방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유공관 말씀드렸죠. 이분은 뭐 논이건 밭이건 계속 유공관을 묻어서 철저하게 배수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낙차가 있는데요. 여기 유공관을 묻어서 물을 다 밖으로 좀 빼내고요. 자, 이것은 제가 밀양인가요? 어디 가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한 그 쪽을 본 건데, 자,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하고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같아 보이는데 좀 다른데, 요 위에는 논에다가 그냥 바로 보리인가요를 재배한 거고요. 밑에는 유공관을 묻은 사진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유공관을 묻지 않은 논을 포크레인으로 파본 사진이고요. 이건 유공관을 묻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약간 이제 그 낙과되는 그 포장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논에다가 복숭아를 심으시고, 아, 내 논은 내 밭은 물이 안 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요? 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내 과원은 산 높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난답니다. 옛날에 동요에도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예, 물 납니다, 여러분. 예. 물 나면요, 복숭아 재미없어요. 자, 배수 대책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토양 검정용 시료 채취를 하다가 이제 다녀보면요, 아, 그냥 막 심습니다. 예. 이 밭 나중에 진짜 재미없습니다. 뒤에 이게 성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좀 베어내고 복숭아를 심은 건데, 이듬해 시름시름 나무가 죽어요. 이게 한 3년생, 4년생 되는 나무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가보면요, 나무좀이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나무좀이 이 나무를 가해해서 죽은 건데, 근본 원인은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차니까 나무가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나무 좀이 붙어가지고 이 피해를 입힌 겁니다. 물이 끼는 밭은요, 복숭아 진짜 재미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밭 가운데다가 물을 띄면 논이 되죠. 참, 논 가운데에다가 물을 띄면 밭이 됩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봐서도 이 복숭아 정상적이지 않죠. 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복숭아 달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여기 옆에 바로 논 아닙니까? 여기도 이 지표면은 밭 같지만 안에 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유리나방 다 들어가고 뭐 정신없지 않습니까? 멀리에서 보면 복숭아 밭은 복숭아 밭인데, 조금 가까이 가보면 다 이렇습니다. 여기는 배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복숭아를 심어서 이렇습니다. 자, 수지 말도 못하게 나오죠. 반대로 여기도 논입니다. 논인데 여기는 유공관을 철저히 묶고 복숭아를 심었어요. 자, 이 나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밑에서부터 반사필름 깔아가지고 수확량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도 좋고 과일 크고 물 관리입니다. 복숭아 다른 것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70-80%는 물입니다. 아까 복숭아 자체가 물이에요. 그죠? 물들 장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사도 이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숭아는 좋은 품질이 또 적급 품질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배수 대책을 여러분들 세우셔야 됩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장마가 한 60일 정도 이제 내외로 지속되다 보니까, 장마가 끝나고 나서 지금 잎이 좋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장약물 축적할 때라고. 그런데 새벽에는 잎이 이렇게 쫙 펴져 있다가 햇빛만 들면 이렇게 잎이 시듭니다. 이거는 뭐 비단 복숭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자두에서도 그렇고 사과에서도 그렇고 또 잎이 큰 포도에서도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정상적인 잎이라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죠. 그죠? 지금 쫙 펼쳐져서
광합성을 받아서 양분을 계속 나무에 지금 축적을 해야 되는데 뿌리에서 양분, 특히 수분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잎이 펼쳐지지 못하는 겁니다. 잎이 펼쳐져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기공에서 수분이 증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부에서는 잎을 펼쳐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만들고 뿌리에서는 양수분을 올려줘야 되는데 뿌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양수분을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햇빛 받는 면적을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저게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게 무슨 현상이냐? 사람이 추우면 몸을 이렇게 펼치지 않죠. 예, 추위에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립니다. 그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런 밭은요, 대부분이 뿌리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문제 있다는 건 뭡니까? 예, 배수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무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큰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양수분을 흡수하려면 잔뿌리, 우리가 이제 세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근이 있어야 되는, 잘 발달돼야 되는데 계속 물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세근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수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햇빛이 없는 오전이라든가 구름이 낄 때는 이렇게 쫙 펼칩니다. 근데 햇빛만 찌면 쫙 오므라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복숭아밭이고요. 자, 이거 복숭아밭입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이래야 되죠. 근데 햇빛만 나오면 이렇게 잎을 맙니다. 자, 이거는요, 자두밭이에요. 자두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도 이제 논에다가 바로 이제 복숭아를 심은 케이스인데요. 자, 이 밭은 이렇지만 다른 밭은 잎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TR율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근본 원인은 배수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 있는 데는요, 복숭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보세요. 네. 다 굵은 뿌리만 있지 실뿌리 없습니다. 네. 양수분을 빨아 올릴 수 있는 세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병충해는 우리 이제 다른 직원분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요, 도장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진딧물 같은 이런 해충을 접종을 시켜보면요, 질소가 많은 데 쪽에 굉장히 얘들이 많이 붙어요. 그건 왜 그러냐? 첫째는 질소를 많이 빨아먹은 도장지는 잎이 연합니다. 둘째, 질소를 많이 먹은 해충이 이새를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본능적으로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아, 질소가 있는 나무를 가해하면 내 새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농약이 무거워진데 농약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을 확률이 낮다는 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숭아 병해충 관리의 기본은요, 질소 비료를 적당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토양이 필수가 적당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 검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입니다. 자, 이거 사진을 보시면 진딧물 지금 말도 못하죠? 여기에 있는 진딧물은 아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농약 쳐봐야 안에까지는 들어와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살 확률이 높은 거죠. 자식도 많이 낳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복숭아가 이제 좀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실험용으로 한번 키워본 건데요. 약을 쳐도 진딧물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재배 관리 쪽은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병충해는 다른 또 우리 직원 선생님이 좀 해주실 거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예, 물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새로 이제 복숭아를 심으실 분도 계시고 기존의 복숭아를 심으신 지 뭐 2, 3년 된 분도 계시고 뭐 성목이 된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물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복숭아 정말 재배하기 힘들고 재배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 관리 잘 하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만 복숭아 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숭아 재배 기술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